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과 엄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이 회부됨에 따라 두 안건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고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15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사항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각종 공적에 따른 포상휴가의 연간 승인 일수를 확대하며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포상 휴가의 연간 승인 일수를 10일로 확대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별표 3에서는 경조사별 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 위원님. 예, 이경 의원입니다. 평택시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개정 사항이 있는데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반영하는 거니까 특별한 큰 문제성은 없다고 보는데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것만 잠깐만 좀 해석을 위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포상휴가 관련돼서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5일에서 10일, 5일이 추가되는 건데 그 포상휴가의 혹시 종류가 또 따로 좀 있나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포상휴가 그냥 여기 있는 포상휴가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현행에 이제 5일에서 이내에서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그냥 단순한 이 날짜만 5일이 추가가 됐는데 그 포상휴가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지금 조례에 담고 있는 그 의미가 포상휴가라는 의미가 종류별로 좀 세분화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의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혹시 세부 기준이 좀 마련되어 있는지 좀. 지금 조례상에는 이게 포상휴가의 종류가 이제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15조 조례 6항의 각 호로 해가지고 5개 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훈이나 훈장이나 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선발, 중앙기관 표창, 그다음에 주요 업무의 성공적 수행 이게 이제 큰 대강의 기준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저희 의회 내에 포상휴가 운영 지침을 따로 이렇게 의장님까지 이렇게 결재로 해서 마련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중앙기관장 표창이나 훈포장, 이제 중앙기관장 표창은 하루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기준을 또 저희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좀 정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조례가 10일까지로 확대가 되면은
새롭게 이렇게 좀 기준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그거에 따른 세부 기준을 잘 마련해서 포상 휴가를 받게 되면은 뭐 5일이 이제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10일로 5일이 이제 더 늘어나는 부분은 잘 반영이 좀 된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요 두 번째 거 보면 공로 연수 요 관련돼서 이제 저번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혼돈이 생겨가지고 뭐 분할하는 게 좀 예를 들어서 연 2회 분할이 이해가 잘못돼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뭐 올해 또 나눠서 사용하고 뭐 내년에 나눠서 사용하고 뭐 저도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2회로 나누어라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연 2회 분할해서. 그러면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이 개정안이 반영돼 가지고 바뀐 건데 뭐 공로 연수는 이제 퇴직 준비 교육은 좀 명칭이 바뀐 거고 연 2회 분할을 2회로 나누어 이 정확한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이게 좀 명확하게 딱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잘 판단이 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 일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명칭 변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사전에 설명을.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읽어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만약에 60일 범위 내에서 6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고 12월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을 때 6월에 퇴직하시는 분이 만약에 나누어 쓴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눠 써야 된다는 부분인가요? 이해로.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퇴직 준비 휴가를 가지 않는 정년 퇴직자나 명예퇴직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 이제 6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네. 이제 본인이 퇴직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의 이외로 이렇게 그 60일 이내 범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이 그 60일 범위 내에서 2회로 나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만약 올해 6월에 퇴직한다 그러면 올해 6개월 안에 2회로 나눠서 60일을 나눠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아니면 그 전 연도에 1년 이내면은 이 예를 들어서 전 연도에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조건이 정년 퇴직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년 퇴직일 1년 전에 공로 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공로 이제 퇴직 준비 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분은 제외를 하고 그 퇴직 준비 휴가를 안 들어가시는 정년 퇴직자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퇴직 일자 이전에 그 퇴직 일자 이전에 두 번에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연 2회 분할을 2회로 나눈다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6월에 퇴직을 하신다 그러면 연이면은 올해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올 6월에 그만두면 올해만 두 번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년도 24년도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 이제 이렇게 바뀌면은 연으로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연이라는 의미를 빼고 2회로 나누어서 이제 쓸 수 있는 규정을 이렇게 한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조금 더 복잡해가지고 제가 계속 물어봐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계속 제가 왜냐면은 이 개정안을 보고 확실히 어떻게 나누는지를 명확해져야 되는데 더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뭐 새내기 요거 같은 경우는 1년에서 5년 미만의 공무원은 재직 기간 중 3일 이제 새내기 3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건데 이건 좀 의미가 그러면 1년에서 5년 된 분 재직 기간 중이면은 재직 기간이라는 게 1년에서 5년 그 사이에 그때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거 지나고 나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지나고 나서는 또 거기에 맞는 아니 그, 뭐 연간은 뭐 예, 당연히 예. 있는 건데 이 새내기 이 도약 휴가를 만약 1에서 5년 미만인 해당자한테 3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예. 그 기간 안에 써야 되는 거죠. 예,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소멸되는 휴가 소멸로. 예, 예. 예. 그래서 명확하게 좀 이게 좀 있어야. 그래서 좀 한번 여쭤본 거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그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의무적.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이게 이제 퇴직 준비 이제 공로 연수가 이제 퇴직 준비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안 가게 되면
안 가게 되면 그 비용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인센티브 같은 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별도로 뭐 인센티브 따로 없고요. 그냥 예. 소멸되는 소멸되는 거예요? 성격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뭐 사정에 따라서 못 가거나 뭐 안 갈 수 있는 사람도 그냥 안 가면 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개정된 게 이 경조사 휴가 일수가 이제 한 이틀 늘어난 거예요.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기 1일이었다가 이제 3일로 요네 가지가 이제 개정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혼돈이 있어서 그게 좀 세부적으로 정리할 거는 정리하셔야 되고 아까 포상휴가 관련된 거 기준이나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다시 이제 정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게 물어봤을 때 해당자가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게 일단 사무국장님이 뭐 어떻게든 사무국에 총괄을 하시는 거니까 요거 관련된 해당 사항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하고도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잘 마련해 가지고 네, 그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새내기 도약 휴가의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한 7분 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급 이제 막 그 승진하신 직원들이 아마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3년 좀 안 된 직원들이라서요. 네, 이게 젊은 신규 공무원들의 이탈을 좀 막기 위해서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3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 대상 행위를 추가하고 징계 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는 품위 유지, 청렴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위반 등 징계 대상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별표 2에서는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회의 불참 등 비위헌에 따른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정화 위원님. 네, 류정아 의원입니다. 이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필요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 징계 기준 별표 2에 징계 기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적용 기준이 좀 다른데 이것이 어떤 가이드라든지 이런 기준안 같은 것이 별도로 고시된 게 있습니까?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뭐 타시
의회 그 우수 사례라고 해서 전파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작성이 된 내용입니다. 우수 사례라고 해서 전파된. 예. 요 내용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은 음주운전의 어떤 사안이 그 중대성에 따라서 이 적용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명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의회 지자체들 사례를 보아도 권익위에서 물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수 사례라고 추천을 하긴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반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제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른 항목하고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혹은 이건 좀 과하다 싶은 기준이 있지 않은지를 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이제 어떤 딱 그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추천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조례안이 이 작성된 내용이라서 의원님들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뭐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제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대한 최후의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보면 예를 들어 탈세와 면탈은 분명히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대 제명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데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안에 따라서는 제명으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여기 명시하지 않아도 그 상위법이 사항들은 예, 좀 충분히 가능은 한데 이제 이게 뭐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추천을 해준 부분이라서 거기에 좀 저희가 따라서 이 조례안을 작성을 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 의견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공개 사과의 범위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가이드도 있어요. 공개 사과가 단순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뭐 언론 지금 이제 그 행안부에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이제 그 공개 사과는 본회의에서의 그 사과를 가장 그 기본으로 삼고 있고요. 이제 꼭 그런다고 해서 그걸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그 우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런 내용은 없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내용이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영 의원님. 예, 이경 의원입니다. 예, 덧붙여서 유정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질의를 하면 어찌됐든 징계 기준을 어찌됐든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뭐 확대해 가지고 적용 범위를 더 세분화시킨 것 같아요. 뭐 저희 뭐 당연히 우리가 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연히 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위반 사항을 안 하는 게 첫 번째로 그게 뭐 맞는 거고. 근데 이 윤리위원회까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만약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혹시? 일단은 이제 그 어떤 징계 사항이 생겼을 때는 뭐 이제 징계를 의원 연서로 해서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위원장님이 이제 위원장님이 이제 뭐 보고하는 사안도 있고 있는데 그 생긴 날로부터 보통 이제 5일 이내에 이렇게 징계 요구를 하게 돼 있고요. 폐회 중인 경우에는 이제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 3일 이내에 그 징계 요구를 하고 그 징계 요구가 접수가 되면은 의장님께서는 이제 그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 보고 이후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이렇게 회부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가 기본적으로 이게 관련된 조례가 따로 뭐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지금 윤리특위 보면은
평택시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보면 이제 목적부터 쭉 나와 있는데 품위유지 의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 품위유지 위반 같은 경우가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걸 누가 판단할까요? 이 품위 유지를 떨어뜨렸는지 안 떨어뜨렸는지. 지금 여기 이렇게 세부 기준으로 딱 나와 있으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 해당 사항만 되면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은 이제 좀 자율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의원님들의 이제 그 발의를 하는 의원님들의 그런 판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발의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심의되는 거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내용의 적정성이나 이런 게 이제 심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1대 때부터 한 8대 때까지 이런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징계를 한 경우가 있나요, 혹시? 첫 때 때부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근래에서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항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윤리위원회 자체를 열질 않은 건가요? 그게 뭐 제가 구분해서 예를 얘기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여기에 부분은 좀- 아니고 하여튼 예, 윤리특위 자체로 이 징계를 이렇게 한 적이 없는 없다. 네. 예. 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 관련 조례가 이 평택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천규범 관련된 조례 외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 의원님들이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말고 어느 정도의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디에 이게 명확하게 본인들이 그냥 무조건 만약에 절차가 접수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영리행위 제한 위반했을 때 그 영리행위든 수의계약 체결이든 아니면 음주운전이든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가지고 결정이 됐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품위유지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 윤리특위 심의 전에 사전에 이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윤리특위 뭐 사전 심의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논의가 되고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그 회피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제명은 만약에 의원이 만약에 제명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죠. 제명이면. 근데 여기에 출석 정지라고 있습니다. 출석 정지는 이게 언제 몇 개월, 며칠 뭐 이런 게 확실한 게 없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죠? 지금 이제 예. 지방자치법상에서는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를 하게 돼 있고 예. 그 30일까지의 기간을 이제 결정하는 거는 이제 여기 윤리특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날짜 일수는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명백하게 이거 개정을 넣을 때 어떤 사항은 뭐 30일 뭐 며칠 정지 이런 게 좀 이렇게 내역별로 좀 나오면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출석 정지하니까 언제까지 정지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이제 이런 조례에서 다루지 않은 거는 이제 예. 좀 의회 내의 자율적인 그 자율적인. 결정 권한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고 조문화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8대 때 뭐 윤리위원회까지 이렇게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성비하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기 공개 사과라고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공개 사과하면 뭐 이렇게 우리 그 본회장이라는데 공개 사과가 아니고 이제 뭐 개인적인 기자회견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우리 그 윤리위원회 회부가 안 됐을 때 그냥 자기가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공개 사과 이런 거 기자회견으로 이게 무마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공개 사과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이게 공개 사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 공개 사과에 대한 징계 결정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 사과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룰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윤리특위나 본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과 방식도 이렇게 좀 논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그런 거 이제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제 또 그런 이해가 없었고 이제 이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화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평택시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원액 여비 지급 대상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항 및 안 별표 1의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기준을 마련하여 월액 여비 지급 대상과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희 의원님을 비롯한 15분의 의원님이 발의 찬성한 조례안으로 김순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의회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 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의장에 대한 부의장의 직무대리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의회 사무국장의 지정 대리자를 5급 전문위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절차를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엄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영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와 내란 행위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인용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회의 탄핵 결정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처벌하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 의원님께서 엄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엄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하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와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지연을 중단하고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